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4년 만에 폭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잠 못 이룬 시민들은 물가에 나와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세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서울 망원 한강공원. 무더위에 쉽게 잠들지 못한 시민들로 공원이 북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선선히 부는 강바람을 쐬어보고 낮에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너무 더운데 그래도 밤에는 좀 선선하고 여기 강가니까 바람도 잘 부니까 시원한 맥주와 함께 야식을 먹으며 답답한 무더위를 달래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한강에 좀 나오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라면 사가지고 이렇게 여자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있었어요. 땡볕 내리쬐는 폭염에 즐길 수 없던 야외 운동도 더위가 한풀 꺾인 사이 시도해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더워요. 너무 더워요. 지금도 서 있으면 땀이 막 흘릴 정도인데.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7도를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도 강릉 28.6도, 인천 26.7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은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기 여주 38.4도, 광주와 대구가 36도, 서울과 대전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191명,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40명 더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도 지난해보다 2배 더 많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이틀간 공휴일을 선포했고 일본은 125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을 보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란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틀간 임시 공휴일에 들어갑니다. 이란 서남부 지역은 한여름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다른 지역도 40도를 넘나듭니다. 이란 남부 아흐바즈에서는 수은주가 5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폭염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서남부 지역에서만 1,0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자 이란 정부가 공휴일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일과 3일을 휴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부가 공휴일을 제한했고 강요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이 12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7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9도 올랐는데 1898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평년보다 3도 높았고 홋카이도도 2.9도 치솟았습니다. 기온을 관측한 25곳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도 7월 마지막 주에만 최초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사막 도시 피닉스는 43도 이상 폭염이 31일째 이어지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경제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디스는 폭염이 전 세계 GDP를 2100년까지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은 노동 손실로 드는 비용이 2050년까지 연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LH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서 문제가 드러난 아파트는 모두 15곳, 관련 시공사만 13곳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 단지에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거나 입주를 시작했고 LH가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LH가 조성한 서울 자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번 정부 조사에서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모자란 걸로 드러난 곳입니다. 이미 590여 세대가 며칠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시공사는 이미 6월 말 5개의 기둥 천장에 보강 공사를 마쳤다며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예전에 보강공사 다 끝냈는데 추가 기둥을 세우고. 하지만 막 이사를 온 주민들은 황당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기둥에 철분이 안 들어가면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1,400여 세대 규모의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 단지에도 이미 1년 전부터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놓인 파란색 천막 안에선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마저도 도색 공사를 한다고 둘러댔다가 뒤늦게 사실이 밝혀진 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15곳 중 가장 철근 누락이 심했던 경기도 양주의 아파트 단지엔 지하 주차장 기둥 154개 중 135개에 두꺼운 철근들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입주 전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지만 지하 주차장 보수에 매달려 있습니다. LH는 설계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구조 계산을 하는 거기 파트에서도 좀 생소했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었고. 다만 전문기관 검증하에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LH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렇게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민간 아파트 단지도 293곳이나 파악됐습니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상 아파트를 전부 조사하려면 최소 석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보호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지은 곳은 모두 293개 단지. 이 가운데 64%에 이르는 188곳은 입주가 끝났고 105곳은 공사 중입니다. 정부는 이들 아파트 단지도 전부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로 지은 곳이 여럿 포함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동 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를 전부 조사하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설계도면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초음파로 철근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살피는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철근이 얼마나 빠졌고 또 어떻게 보강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작년 초에 광주 화정 사고 터지고 나서 한 분기 정도는 거주사들이 다 안 좋았어요. 사건 사고들이 그다음에 하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터지면서 분위기가 다 같이 가라앉는.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아파트 단지는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이 후보자는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의혹을 받았던 이 후보자가 공정한 언론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기자들에게 언론 탄압 우려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언론은 기관지이지 언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관지 내지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다만 어떤 언론이 기관지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에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임 당시의 행보 탓에 시민사회단체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대변인 시절엔 정권의 불리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의 방송사 간부들의 정치 성향을 정리한 문건이나 지방선거방송 기획단 구성실태 문건 등을 주문한 것도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웠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행했던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찰과 해명부터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인데 이 후보자는 자녀 학교폭력 무마 시도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